네, 안녕하십니까. 신한카드 플랫폼 기획팀 부장 한유식입니다. 오늘 발표 주제는 AI하고 금융 플랫폼이라는 아젠다인데요. 굉장히 큰 범위의 주제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.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3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신한카드 플랫폼이 신한프레이와 AI와 금융 플랫폼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히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AI 시대라는 게 언제였는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. AI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56년 다트머스 대학에서 열린 학술대인데요. AI를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계로 좀 정의를 내렸고요. 그 뒤로 이제 AI가 대중들에게 좀 각인된 것은 이제 2016년도 구글 딥마인드에서 내놓은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을 이기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 시점부터 이제 AI가 우리 생활 속에 좀 들어오면서 핀테크나 통신사에서 앞다퉈 AI 스피커를 좀 출시를 했고요.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집에 한 대씩은 다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다음 작년 말에 이제 챗 GPT가 공개되면서 센세이션을 좀 일으켰고, 초거대 언어 모델, 그다음에 생성형 AI 같은 용어들이 이제 언론에 자주 언급되면서 우리들 속에 이제 익숙한 용어가 된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입니다. 기술 성숙도를 좀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. 많은 비판도 있지만 현재 트렌드를 보여주는 좀 적절한 그래프라고 좀 생각되고요. 2023년도 기준으로 이제 부상되는 기술들을 보면 좀 빨간색으로 좀 표가 좀 작아서 좀 안 보이기는 하지만 좀 빨간색으로 좀 체크된 것들이 AI에 대한 기술들입니다. 많은 AI 기술들이 지금 촉발 단계이거나 기대치의 좀 정점에 있고요. 안정기까지 도달 기간을 향후 한 2년에서 5년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AI는 아마도 지금부터 길게 잡아도 이제 5년 이내에 우리 생활 속에 완전히 스며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먼저 금융 플랫폼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좀 정의를 내려보면 금융 플랫폼은 당연히 금융과 관련된 가치를 찾는 이해 당사자들의 모이는 공간이고요. 현재 대부분의 B2B 금융 플랫폼은 스마트폰 기반의 앱 형태로 좀 구현되어 있습니다. 제가 속한 신한카드의 플랫폼 역시 금융 플랫폼이고, 플랫폼의 성격을 좀 세분화한다고 보면 결제 플랫폼 또는 생활금융 플랫폼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주제의 단어인 역할에 대해서 좀 보면 AI 시대의 이제 금융 플랫폼의 역할은 이해 관계자가 이제 AI 기술과 금융 플랫폼에 더 기대하는 가치를 충족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. 고객은 금융 플랫폼으로부터 이제 편의성, 혜택, 안전함 등을 AI 기술을 통해서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얻고 싶어 할 것이고, 회사는 사업의 플랫폼화를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면서 AI 기술을 접목해서 리스크와 비용은 더 줄이되 효율성과 정확도는 더 높이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. 정리해보면 오늘의 주제는 향후 5년 내에 금융 플랫폼이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고객과 회사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킬 것인지를 미래상을 그려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신한카드 플랫폼의 네이밍은 좀 신한프레이고요. 신한카드 플랫폼인 신한프레이를 좀 간단히 좀
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. 신한플레이는 그 페이의 P자와 라이프의 L, 그 다음 고객님을 그 뜻하는 U를 합쳐서 신한플레이로 좀 네이밍을 했고요. 단순히 그 지배율 결제를 넘어서 고객의 그 일상생활에 함께하는 생활금융 종합 플랫폼으로 되겠다는 회사의 의지를 좀 담고 있습니다. 신한카드의 플랫폼이 현재 모습이 되기까지 시대와 그 환경 변화, 그다음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변화 발전 과정을 좀 거쳤는데요. 2013년도에 스마트폰 시대로 완전히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서 세계 최초로 모바일 결제 타입의 앱카드를 개발을 좀 했고요. 2018년도에는 신한 페이팔이라는 이름으로 고객의 일상생활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초연결, 초확장 전략을 좀 가져갔습니다. 그 다음에 이러한 히스토리를 좀 거쳐서 2021년도부터는 그 생활종합 플랫폼인 신한플레이로 좀 운영하고 있고요. 아마 AI 시대가 본격 도래되면 신한카드의 플랫폼도 그에 맞게 변화 발전 시킬 것입니다. 현재 신한카드 플레이의 그 플랫폼인 신한플레이의 현황을 좀 보면 그래도 이해 당사 그 관계자들의 좀 기대에 부응해서 잘 발전해 왔다고 좀 나름 자부하고 싶습니다. 올해 8월까지 그 1,600만 명이 넘는 회원이 신한플레이 가입을 좀 했고요. 매월 860만 명, 매일 210만 명 고객분들이 신한카드 플랫폼을 좀 방문하고 계십니다. 그 다음 신한카드 플랫폼 기반으로 일어나고 있는 월 취급액은 2조 3천억 규모가 좀 되고 있고요. 현재 신한카드 전체 결제액의 30%, 금융 취급액은 한 70%를 좀 점하고 있습니다. 이런 수치를 보면 현재 고객의 금융생활과 소비생활은 상당한 수준으로 좀 디지털화되어 있고 다른 말로는 좀 플랫폼 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신한플레이를 써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플레이 안에는 그 다양한 컨텐츠와 서비스가 매우 많습니다.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. 몇 가지 주요 컨텐츠만 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고객분들은 지금 실물카드 없이 휴대폰만 가지고 매출을 좀 하고 계시고, 이런 변화에 맞게 신한카드는 그 지갑 속에 있는 카드, 신분증, 그 다음 멤버십 등 모두 디지털 컨텐츠로 구현해서 디지털 월렛을 좀 제공을 좀 하고 있고요. 그 회사가 좀 케어하는 고객층은 점점 확장되고 있어서 과거에는 경제활동 인구의 대부분이 30에서 50대 고객을 주 고객으로 좀 타겟을 삼았다고 하면, 최근에는 은퇴 이후에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시니어 그룹, 그 다음에 MZ를 넘어 절파 세대까지 플랫폼의 이용 고객을 좀 확장시키고 있고요. 현재 고객 친화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를 좀 구성해서 다양한 고객층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현재 고객분들이 금융 플랫폼을 이용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자산 증대와 합리적인 그 생활을 위해서일 텐데요. 현재 신한플레이는 이용하는 그 고객 역시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가 적절한 소비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 하고 계셔서, 신한카드는 그 PFM, 그다음 PFM 등 고객들의 지출 내역과 자산 현황을 좀 분석해서 알려드리고, 피어 그룹과의 그 비교를 통해서 고객에게 맞는 금융 상품을 좀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. 그다음 또 그 마이데이터 사업자이기 때문에 신한카드뿐 아니라 타 금융기관의 데이터까지 수집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
정교한 그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. 그다음 더 나은 결제 편의 제공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. 금융 서비스를 좀 이용하시다 보면 그 높은 보안 수준과 그 법적 규정 준수를 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인증 절차에 있어서 많은 번거로움을 좀 경험하셨을 텐데요. 신한카드는 지금 안면 인증 서비스를 좀 통해서 그 신분증 사진과 고객 얼굴을 대조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좀 새로운 인증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고요. 그 또한 휴대폰을 넘어서 안면 인증을 통해서 그 결제가 가능한 그 페이스페이를 좀 가맹점에 적용하고서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모든 서비스가 지금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좀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고요. 고객들에게 더 나은 결제 경험을 제공하려는 신한카드의 노력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는 신한카드의 현재 모습을 좀 대략적으로 좀 말씀드렸고요. 다시 주제와 연관 지어보면 그 AI 시대에 그 신한카드 플랫폼은 어떤 모습으로 좀 변화되어야 되는지 좀 생각하게 되고요. 인공지능은 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의 툴로 생각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더 강화시켜줄 거라 믿고 있고요. 그런 측면에서 그 AI가 적용된 금융 플랫폼은 고객과 회사의 니즈를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 회사도 지금 AI 솔루션 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공지능이 가능한 사업 영역들을 좀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. 현재는 대내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화 관점에서 AI가 좀 활발하게 좀 적용되어 있고, 그 대외적인 고객 서비스 관점의 업무도 지금 AI가 순차적으로 좀 적용될 것 같습니다. 우측에 보시면 지금 현재 AI 솔루션이 활용되어 있는 적용 업무 영역수를 좀 표시해 두었는데요. 보면 현재는 그 미드하고 백, 그다음 그 영역이라 좀 볼 수 있는 그 상품 마케팅에 대한 지원, 그다음 신용 리스크 쪽에 많이 좀 되어 있고요. 향후로는 대고객 서비스인 상담 쪽에 많은 부분이 추가로 확장이 될 것 같고, 정보 보안 쪽에도 지금 아까 앞 시간에서 KB증권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보 보안 쪽에도 많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먼저 그 AI가 적용되면 이제 개인화를 넘어서 진정한 초개인화 서비스가 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신한카드는 약 지금 3,100만 명이라는 그 통합 회원과 300만 개 그 가맹점에서 만들어내는 그 빅데이터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요. 데이터는 AI가 알고리즘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좀 밑거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초기이나 추천 알고리즘이 개발된다고 하면 서비스와 상품을 고객 모두에게 더욱 정교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UI, UX 측면에서도 초개인화가 가능해진다고 하면 현재 신한플레이의 UI를 보면 주니어, 일반, 시니어 이렇게 세 계층으로 좀 모두를 구분해서 좀 제공하고 있는데요. AI 시대에는 고객 한 명 한 명의 플랫폼 이용 패턴을 좀 분석해서 각자 다른 UI를 좀 구성해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챗 GPT가 등장한 이후에 이제 생성형 AI의 사업 전형에 대한 논의가 저희 회사 좀 가장 활발하고요. 그 생성형 AI를 가장 좀 잘 적용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좀 상담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사실 금융권에서는 이제 고객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, 그다음에 데이터 편향성에 대한 이슈 때문에
AI가 상담 업무를 대신하는 게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뭐 AI가 직접 상담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상담원의 그 조언자 역할을 AI가 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좀 준비 중에 있고요. 뭐 예를 들어 보면 고객이 상담원에게 요청하는 자료를 좀 AI가 빠르게 정확하게 좀 찾아주고 그 고객의 목소리 톤과 음성을 좀 통해서 고객의 감정 상태를 확인해서 상담원에게 대응 방법을 조언하는 것도 좀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AI는 결제 보안 영역 강화에도 좀 적용되고 있는데요. 카드사는 결제가 일어나는 가맹점에 위치하고 고객의 위치 정보를 좀 모니터링해서 이상 징후를 좀 탐지하고 있고 부정거래가 의심되면 본인이 결제한 내역이 맞는지를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좀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. 현재 AI가 부정거래 확인을 위해서 주말하고 야간 시간대 고객 상담을 좀 직접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. 지역, 업종, 시간대 등 고객의 거래 패턴을 AI 알고리즘화해서 부정거래 탐지 시스템 고도화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신한카드가 AI가 적용된 때 모습을 좀 몇 가지로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는 사람이 하던 일을 더 정확하게, 더 빠르게, 더 많이, 그 다음에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. AI를 비즈니스에 좀 적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준비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 뒤에 개발한 뒤에 학습과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. 그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편향된 데이터로 인한 오류하고 AI가 판단한 결과를 좀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, 그 다음에 이로 인한 신뢰성의 이슈들,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오류나 이슈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신한카드는 좀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고 점검하는 것 역시 AI 시대의 금융 플랫폼 운영하는 회사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입니다. 최근에 개봉한 크리에이터라는 영화인데 여기 이 영화를 좀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인류를 지키기 위해서 AI가 핵폭탄을 터뜨리면서 인류와 AI가 벌이는 전쟁에 관한 영화입니다. 강인공지능을 가정으로 한 AI의 위험성을 좀 다룬 영화인 것 같고요. 지금 영화 포스터에 좀 작게 글씨로 돼 있어서 뒤에는 잘 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AI는 인간 적인가 아니면 인간의 적인가라는 좀 인상적인 문구가 좀 적혀 있고요. 신한카드도 AI의 적정 도입과 활용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등만되는 AI 시대의 금융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신한플랫과 더 플러스 제약점을 미래사항으로 삼고 있는 만큼 향후 신한금융기준의 다른 계열사들과도 플랫폼 방향성을 공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각 계열사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. 현재 지금 신한금융그룹에 13개의 계열사가 있고요. 현재 각자 법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하는 자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아닙니다. 하지만 유기적으로 결합은 당연히 좀 필요하고요. 현재 계열사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객 데이터에 대해서 하나로 묶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 구축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고객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좀 통합적으로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현재 통합적인 서비스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각 그룹사 앱의 서비스가 인앱 형태로 좀 되어 있습니다. 근데 그거를 올 연말에 통합 서비스를 좀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앱을 좀 오픈하려고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.
그 앱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신한금융그룹의 그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안전하게 좀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을 좀 갖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. GS앱의 미래는 AI를 적용한 초개인화와 이를 통한 마케팅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페이 서비스도 비슷한 걸 추구하고 있는데 페이사 대비 카드사의 강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.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고요. 현재 뭐 아까 네이버 페이도 좀 말씀 주셨는데 1차적으로는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제일 강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지금 현대 빅테크사들도 많은 데이터를 좀 갖고 계신 걸로 좀 알고 있지만 데이터의 양보다는 어떤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정확한 서비스를 좀 해줄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. 신한카드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데이터에 대한 분석 능력은 많은 업력을 통해서 좀 강점이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현재 그 온라인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사들이 굉장히 카드사에 대한 많이 따라왔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오프라인 부분도 지금 페이사들이 많은 결제량을 좀 넓히고 계시고 있지만 아직은 오프라인 영역에 있어서는 카드사가 페이에 있어서는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지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페이사를 경쟁사로 볼 수도 있겠지만 같이 협업을 해서 아까 네이버 페이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은 파트너로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